200만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과 2010년도에 만나서 2012년도에 헤어지고 다시 2019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우리 지역에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과 많은 정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공재개발이 무엇인가, 지역조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만큼 유익하게 증가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잘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사업지로서 8,120평이 사업지 전체 면적입니다. 그 중에 도로부지나 저척부지로 빠지고 나면 6,430평을 가지고 이 단지에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공공재개발이든 지역조합이든 6,430평을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화면을 올리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조합의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명상호 씨를 비롯해서 13명이 추진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명상호 씨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거의 한 50년 가까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어쩌면 아마 이 지역의 터줏대감처럼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역시 몇십 년씩 이 지역에 거주된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등록번호를 천호 A1-1 구역으로서 이미 그 강동구 쪽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금년 12월달, 1월달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지역이 지구단위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에서 이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A1-2 지역이고 뒤쪽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A1-1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한강변에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풍납토성에서 문화재 반경으로 약간 저층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이고 또 수변 지역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아파트를 짓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여기는 많은 세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법은 정부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문화재법은 12층을 기준으로 해서 안각으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 지역에 죽을 때까지 이 규제는 계속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변 지역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500m가 떨어지는 500m 이내는 수변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강에서 바라볼 때 첫 번째 아파트가 15층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15층에서부터 안각을 또 적용받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그 아파트 손실 부분이 그 규제에 의해서 많이 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지역에 높이 고도가 100m 이하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100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이 규제를 50층까지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건 아직 풀린 건 아니죠. 50층이라는 것은 100m의 규정을 150m로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현재 우리 지역의 상태를 놓고 지금부터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2021년 3월 29일 날 지정이 되었을 겁니다.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그럼 공공재개발 후보지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민이 재개발을 공공성을 띠고 국가와 민간과 합작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공공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사 대책이라고 해서 2021년 2월 4일 이후에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공주도 재개발은 국가가 100%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땅을 모두 다 국가가 흡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재개발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8.4대책, 5.6대책에 의해서 민간 50%, 그 다음에 LH가 50% 해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이 사업을 공공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발표에 의하면은 A1-1 지역은 LH에서 830세대를 진다고 합니다. 830세대를. 그 중에 311세대를 임대 아파트를 짓고 519세대를 일반 분양 아파트로 짓는다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규제가 많이 풀리겠죠. 용적률 상한율을 120%까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주거 3종 지역으로서 25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120%를 상향한다면 우리 지역에 370%를 질 수 있어요. 용적률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을 10평을 갖고 있으면 집을 37평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용적률이에요. 이 용적률이 규제가 없으면 우리 지역이 370%를 전체를 아파트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519세대가 일반 분양에서 주민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는 207세대라고 서울시가 발표했죠. 우리 주민이 207세대이기 때문에 207세대는 주민을 주고 312세대는 일반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이익금을 10%를 주민에게 주고 90%를 임대사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 공공재개발의 의미이고 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공재개발이 마치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을 이제 우리가 로또 복권인지 아닌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3종 지역에 우리가 3종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풀린다고 하면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400%입니다.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여기에 120%를 플러스를 해주면 520%를 공급한다면 520%를 용적률로 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평을 52평으로 질 수 있는 겁니다. 대지가 10평일 때 아파트를 52평까지 질 수 있습니다. 25평형이 두 세대를 질 수 있어요. 땅 10평에 25평을 두 세대를 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계산이라면 정말 로또 복권이죠.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한 이익을 발생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재개발에서 얻는 이익의 10%를 받는다 할지언정 상당히 주민한테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조합과 공공재개발의 두 가지 비교표를 가지고 과연 그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재개발을 가야죠. 그런 이익이 발생했다면. 저는 그런 이익이 발생한다면 지역조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다르게 공공재개발은 그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공공재개발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조합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역조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 지역조합이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지역조합을 포기하라고 권장합니다. 또 저 또한 여기에서 철수할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이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 굳이 이익이 없는 지역조합을 여러분들한테 권장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정하게 판단을 서로 같이 해서 지역조합을 할 것인지 공공재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의논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을 현재 규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6,430평을 가지고 높이 100m 그리고 문화재법 그 다음에 수변지역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법적 용적률이 400%에서 342.32%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확한 설계에 의하면 그 세대는 674세대입니다.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제 그러면 준주거로 우리가 공공재개발을 할 때 830세대를 진다고 했습니다. 830세대를. 그래서 그 830세대 중 임대주택을 311세대를 짓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가 519세대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규제를 풀어서 지켰다는 거예요. 또 50층도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33층이 최고층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은 규제를 풀어서 50층을 짓는데 실제로는 519세대밖에 못 짓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들어오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일단은 제외시키고 519세대를 짓습니다. 그러나 규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674세대를 짓습니다. 준주거는. 근데 규제를 풀어가지고 519세대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74세대밖에 못 짓는 규제에 의해서 풀었는데 519세대를 짓는다면 수익성이 155세대가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155세대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공재개발이 로또가 되려면 규제 상태에서 짓는 674세대보다 훨씬 많은 세대가 나와야 로또가 되는 것이지 규제 속에서 674세대를 짓는데 공공재개발이 519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오히려 155세대를 덜 짓기 때문에 주민한테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죠. 이익 배분에서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공공재개발은 사업이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하고 50% 합자에 의해서 5년이면 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가능해요. 5년이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익성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29평 아파트를 주고 현금을 3억을 준다.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러면 가야죠. 29평 아파트를 주고 현금 3억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9평을 주고 3억을 현금을 준다고 하는지 이게 없어요, 답이. 자, 몇 평을 소유한 사람에게 29평하고 3억을 주는가가 나와야 되겠죠. 공공재개발에서 주겠다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냥 몇 평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29평과 현금 3억을 준다. 이렇게 노인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듣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또 따져요. 자, 공공재개발을 하게 되면 29평 아파트 무상으로 주고 현금 3억을 준다더라. 그러면은 아파트가 지금 강동에서 매매되고 있는 거에 평당 4,500에서 5,000까지 갑니다. 29평을 우리가 4천만 원만 잡아도 약 12억 정도 되죠. 그래 12억짜리 아파트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3억을 준다. 그러면 15억을 주는 거죠. 그런데 몇 평을 내가 소유했을 때 그 기준이 안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를 받으려면 공공재개발에서 아파트를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추진위원회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팜플렛 올렸을 때 그 팜플렛 속에 나와 있죠. 토지를 90평방미터 이상을 소유해야 돼요. 재개발을 할 때, 공공재개발을 할 때. 그럼 90평방미터는 토지가 몇 평이냐? 정확하게 27.22평입니다. 그러니까 27평 이상을 여러분들이 땅을 소유해야 아파트를 주는 거예요. 27평 이하는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입니다. 이게 공공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땅이 27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아파트도 공급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돼서 현금 받고 이사를 가야 돼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공재개발하는 추진위원회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27평 이하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추진위원 사무실에 가서 자, 니네들이 준 팜플렛에 90평방미터 이하는 아파트 입주권이 없고 현금 청산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27평을 안 갖고 20평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럼 돈을 많이 받고 나가야 되겠죠.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을 정해서 지금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제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가자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아서 주겠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공공재개발일 경우 평가 기준이 있어요. 재건축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재개발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시지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토지대장을 띄시면 강동구청에 가서 토지대장을 띄시면 금년에 공시지가가 얼마인가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번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17% 가까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5월 달에 토지대장을 띄시면 그 인상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땅이 평당 얼마인가 거기에 준한 감정평가가 나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토지보상법 제26조 시행규칙에 보시면 사도는 감정평가가 3분의 1로 평가를 받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사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사도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600~700평 가까이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평가액의 3분의 1로 보상을 받습니다. 평가액의 3분의 1로. 그런데 27평 이상의 사도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은 받는데 보상은 3분의 1 기준이기 때문에 엄청난 분담금을 내셔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공공재개발에서 나와 있는 문제점이고, 또 추진위원회,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이게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제시해 줘야 합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 주민한테 토지를 우리가 얼마에 사드리겠다라고 통보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그런데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목구구식으로 그 가격을 정해서 감정평가를 받지도 않고 주목구구식으로 금액을 정했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셔서 땅을 우리 지역에 3천만 원씩 내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4-50분이 3천만 원씩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내놨어요. 내가 내 땅을 팔 때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 가격으로 팔아주시오 하는 주민은 있을 수도 없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내 땅을 파는데 무슨 감정평가를 받아가고 땅을 팝니까?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파는 것이죠. 자, 땅을 살 때는 제일 비싸게 땅을 팔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부동산에 가서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부동산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혹은 또 어떤 건설사가 여러분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비싼 가격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대가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토지를 안 판다고 하면 이제 재건축이 된다. 우리 지역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죠. 단독주택지 재건축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해요. 두 번째로 평가가 높게 받는 게 재건축이에요. 왜? 시가평가를 받기 때문에, 현 시가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낮은 단계가 공공재건축이에요. 그 다음에 낮은 단계가 재개발입니다. 그 재개발보다 또 낮은 단계가 공공재개발이고 공공주도 재개발이에요. 이것은 강제 수용권이 있어요. 재개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에 가입을 하고 여러분 땅값을 얼마를 받기 때문에 조합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개발은. 공공재개발도. 여러분들이 일단 조합에 가입을 하고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인가가 나온 이후에 분양 신청을 하면서 관리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돈을 쓴 이후에 땅값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땅값이 굉장히 낮게 책정돼도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용은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있는 제도예요. 그럼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재개발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땅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낙후돼서 옛날에 금호동이나 약수동은 막 이렇게 비탈길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니아까도 못 가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 연탄 배달하는 지역들 봤죠. 이런 데가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 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토지가가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위치가 좋고 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건네준다. 이것이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좀 해봅시다. 요즘에 직접 공사비가 약 한 500만 원 정도. 아마 여기에서 직접 공사를 이제 착공을 하는 것이 아마 한 1년은 안 되고 2년, 빠르면 2년에서 3년, 해야 5년, 6년에 입주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021년 단가예요. 시공 단가. 이걸로 공사를 하면 674세대 공사비가 1810 이거 공이 하나 빠졌네요. 1815억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그리고 공공재개발의 519세대 공사비는 1398억입니다. 공사비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좀 찾아봅시다. 이제 공사비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것은 뭐 누가 바꿀 수도 없어요. 이거 시공사들이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공사비 자체는 시공사가 정합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2021년도에 들어갈 수 있는 공사비를 예측해서 잡아본 겁니다. 자, 이제 재밌는 그 계산법을 제가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2019년, 2020년, 2021년 우리 동네에 토지가 매매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국토교통부에 등록이 됩니다. 얼마에 매매되는 매매 단가가.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띄면 지금은 매매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팔고 하면 사는 사람 등기부등본을 띄면 그 매매가가 실거래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우리 지역에 매매된 것들을 전산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실거래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매년 매매된 기준이. 그런데 2019년, 2020년까지 우리 지역 매매가 현재 우리 지역 매매는 1,800, 1,900, 2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등재돼 있어.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우리 지역을 찾으면 우리 지역에 2천만 원이 최고의 지금 실거래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없어요. 딱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이 금년 1월 달인가 여기가 공공재개발을 후보지 등록이 된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그 다세대를 5억 7천에 사셨어요. 5억 7천에. 그것이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다세대 5억 7천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다세대는 거의 지분이 한 1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평당을 따지면 평당 5,700에 샀다는 건데 이것은 기준이 안 돼요. 우리 동네가 곳곳에 위치에 따라서 매매가 3천이고 4천이고 이루어지는 등록 기준이 있어야 그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할 때 그런 기준이 잡혀요. 이것은 재건축할 때는. 그러나 재개발은 그런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대법 판례에서 재개발의 감정평가 기준은 투기성의 금액이 없는 상태의 감정평가라고 그랬어요.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각 지역에 막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죠.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때 가격이 막 상승하죠. 이것을 투기성 자본이 들어왔다. 투기성 금액이라고 합니다. 실거래가 금액 중에 그런 금액이 들어오면, 그런데 대법은 그 금액은 감정평가에 반영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했는데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으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소송을 했는데 대법에 가서 졌어요. 공시지가, 과거에는 공시지가의 120%로 보상을 했죠. 노무현 정권 때 실거래가의 80%로 공시지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시지가를 거의 90%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에 90% 올렸으면 10% 차이가 실거래가예요. 그러니까 110%로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땅이 1,000만 원일 때 1,100만 원에 공시지가가 1,000만 원일 때 실거래가를 1,100만 원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재개발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이것은 이제 가상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좀 난해하죠. 가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토지대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아파트 207세대 평균 28평형 아파트를 분양가로 치면 3천만 원이 가정해요. 일반 분양가에 우리 지역은 519세대를 3천만 원을 분양을 해야 그나마 분양 이익이 이만큼 생겨요.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임대주택 사업을 못합니다. 1179억이 생겨요.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여기에는 금융이고 뭐 이거 다 뺐어요. 그냥 땅값에 공사비만 넣었습니다. 그거 플러스 안 시켰어요. 또 여러분들이 세입자 보상비도 안 시켰어요. 그냥 순수하게 토지대에다 공사비를 넣어서 수익이, 그러니까 이 수익이 그러한 그 자료를 넣으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냥 우리 기분 좋게. 그러면 1179억이 수익이 생기면 우리 주민한테 돌아올 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가 10%를 주민, 10%에서 30%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익에. 나머지는 뭐에 쓴다고 그랬습니까? 임대주택 사업에 쓰자고 그랬어요. 저소득층들의 사업비로 쓰겠다는,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는 90%를 가져가고 10%를 주민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1179억의 10%는 117억입니다. 117억. 이게 주민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117억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양 수익을 공사비에 그 다음에 또 그 분양 대비해서 이익을 발생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8억 4천짜리 25평 24평형이라고 쳐야죠. 28평형 28평형을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려면 8억 4천을 줘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거래가가 2천만 원도 안 돼. 2천만 원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500만 원 더 상향 조정을 해서 2,500으로 그냥 쳐준다고 합시다. 좀 더 많이 공공재개발에서 많이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민 토지 평당 단가 가정을 할 때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면 33.6평을 가지고 있어야 28평 아파트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2,500만 원을 받았을 때 기준이에요. 2,500만 원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은 올라가고, 그렇지, 이 땅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40평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이. 이런 가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공공재개발을 해도 주민한테 이익이 될까 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냉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역조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조합을
하게 되면 철원 A1-1이 이번에 지구 단위로 확정이 됐죠. 지역조합의 실패가 뭡니까? 토지 확보를 하지 않고 외부 조합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사고가 나요. 뭐 서울에 그런 대표적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성공률이 3%도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이 땅을 사지 않고 여기다가 아빠 지역조합을 하겠다. 그래서 외부 조합원을 모집하는 순간에 여기는 사업을 실패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또 지금도 이 땅을 95%를 지불하겠다는 게 돈을 95% 주민에게 이 땅을 사들인 다음에 외부 조합원을 모집하겠다는 겁니다. 이래야 성공을 합니다. 확률이 거의 한 98% 되겠죠. 95%니까 95% 되겠죠, 확률이. 그래서 실패율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유로 200만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땅을 사냐. 저는 이 땅을 살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삽니까? 이 땅을 공사를 하고 싶은 시공사들이 관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여기에 아까 공사비가 거의 한 1,800억이죠. 그 공사를 하면 수백억의 이익이 떨어집니다, 시공사가. 그래서 이 자금을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고 그리고 공사를 자기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원래는 9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땅을 판다고 내놓으면 일시불로 땅을 준다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7월 달에 공공재개발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7월 공공재개발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땅을 내놓으면 사는지 안 사는지 땅을 줘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값을 저희들이 제시한 3,200만 원을 받는다면 엄청난 이익이죠.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의 30%로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천만 원 일반 분양일 때 2,100만 원이 돼요. 여러분이 2,100만 원의 분양을 받고 땅은 3,200에 파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7월 15일까지 땅을 95%를 내놓으시면 사업은 5년 이내 끝납니다. 5년 이내. 바로 끝나요. 여기에 외부 조합원을 모집을 하면 한 달이면 끝나요. 땅을 95% 산 지역은 여기 같이 위치 좋은 데는 한 달이면 모집 조합원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하고 공사가 엄청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참 이상적인 논리라고 합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 논리라고 그래요. 왜 실현이 불가능해? 여러분이 땅값을 3,200에 판다고 내놓으면 여러분이 이익을 보고 아파트 싸게 공급하는데 왜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땅을 7월 15일까지 판다고 내놨는데 우리가 못 사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하세요. 저 미친놈들이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가도 돼요. 이런 두 가지의 떡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가장 저렴한 공공재개발로 여러분 땅을 내놓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답은 나나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또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땅을 비싸게 팔아야죠. 땅을 비싸게 사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영상을 잠깐 일로 좀 보여주세요. 이걸 자료에 제가 못 넣었는데 이것이 신한금융, 여러분들 알죠? 신한은행 계열의 신한금융. 이 금융에서
의향서를 준 거예요. 우리 A1-1 지역에. 여기에는 신한은행에서 3,500억까지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했어요. 그만큼 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3,500억까지 신한금융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값은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현대산업개발도 여러분들이 95% 땅을 내놓으면 여기에 자기네들이 땅 가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번 30일 날 6시에 우리가 여기 추진회 회의를 합니다. 이 장소에서. 여기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아니죠, 대우산업개발에서 금융팀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땅을 95% 동의만 되면 일시불로 땅값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이번 30일 날 오후 6시에 추진회 사무실에 옵니다. 이미 땅을 사기 위한 시스템, 돈은 준비가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공공재개발로 가시기 전에 우리가 비싼 가격을 가지고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싼 가격으로 땅을 공급받습니다. 대우산업개발이 이번 30일 6시에 오는 이유가 지역조합을 안 하고 주민한테 아파트 공급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 분양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거 상의하러 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주민공동사업을 하는데, 지주공동사업을 하는데 아파트를 300세대 이상을 지면 주민한테 입주권이 없다 그래서 그 지역조합만이 입주권이 있다 해서 그 방향으로 갔어요. 그것도 굉장히 애매하죠. 주민이 땅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면 우리는 1년이 있어야 조합은 자격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대우산업개발에서는 여기에 207세대에게 아파트를 다 공급을 해줄 수 있다. 그 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주택 환매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택 환매 채권을 여러분들이 땅값을 정하고 아파트 값을 정해서 환매 채권을 받으시면 아파트를 공급받습니다. 그 시공사가 1군이면 됩니다. 메이저급. 현대나 삼성이나 현대산업개발에서 여러분들한테 주택 환매 채권을 발행해서 주고 아파트 가격을 정해서 주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땅값을 받아가는 이런 제도, 그리고 여기는 지역조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만 결집되면 아파트를 싸게 공급할 수 있고 땅값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공공재개발을 갈 거냐, 이걸 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7월 15일까지 한번 그렇게 결집을 해서 다행히 그렇게 비싼 가격의 땅을 여러분들이 다 일시불로 받고 또 주택 채권을 확고하게 받으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산되면 공공재개발을 가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공공재개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공재개발을 가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면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돈 받고 땅을 등기로 넘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공공재개발은 관리처분 한참 후에 막 여러분들이 막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관리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전부 소송을 해야 돼요. 수용재결의는 매도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는 겁니다. 내가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가 낮다 그래서 소송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의 100이면 100이 다 졌어요. 패소했어요. 일부가 승소하는 게 있지만 굉장히 미비합니다. 평가된 금액을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평가 금액은 사법부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주민은 손해를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이 엄청나게 좋다는,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좋다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는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에서 고속도로 빠지기도 쉽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아파트, 백화점, 그 다음에 뭐 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경희대병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등등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한강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굉장한 프리미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다가 311세대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830세대가 들어와서 빡빡하게 차요. 그러면 강동역 옆에 삼성 레미안은 가격이 계속 급등해서 올라가는데, 이 임대주택이 껴있는 우리 지역은 아파트 값이 상승률이 굉장히 늦어요. 제가 그 드림랜드, 강북의 그 드림랜드 쪽에 청백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구에가 임대주택이 8평에서부터 15평짜리가 3,500세대가 있어요. 입구에가. 그리고 그 옆에가 장애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백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가 존재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값이 안 튀어요. 다른데 2배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0.3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아파트를 팔고 천호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파트 값이 안 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50년 동안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재산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재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재산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가슴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답답하고. 그래,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할 수 없고, 또 문자로 또는 소식지로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를 잘 하기 힘들어서 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문 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위원 사무실 아시죠? 여기 일로 오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번 4월 30일 날 오후 6시에 추진위원 회의합니다. 그 대우산업개발금융팀들이 또 참석을 해서 이기 땅값 제시해 줄 거예요. 일시불로 주겠다. 조건이 95% 동의만 하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참석하셔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